자, 지금 시간이 2021년 9월 18일,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전 7시 28분. 자, 미국 증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15,043.97. 137.95포인트 내렸는데요. 자,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 지수는 21,000을 가든가 1644로 회귀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지금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의 위치가 1644니까요. 그리고 위에 매도가 가능한 상단선의 위치는 15,363 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올해 말까지 21,000까지 상승하겠다는 얘기고, 여기를 뚫지 못하고 무너지면 반대로 1644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꼭 지지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매수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나스닥 지수는 매수할 수 있는 최대치를 벗어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미친 듯이 급등을 하든가 아니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실제로 15,363에서 무너졌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죠? 딱 거기서 무너졌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15,363이고요. 여기가 1644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밀렸죠. 예. 그럼 여기를 뚫지 못하면 반대로 쭉 내려가서 1644까지 가야 되는 거죠.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거는 이게 시작이냐 아니면 다시 재도전할 거냐. 만약에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하방으로 배팅을 하고 싶다면 15,363 위에서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목표치는 하방을 잡는 사람의 경우에는 1644 아래, 1644가 아니라 1644 아래가 됩니다.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 하방으로 배팅할 수 있는 상품이 SQQQ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SQQQ로 15,363이 아마 7.20, 19, 18 그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7.18에서 7.20 사이에 아마 가격이 될 겁니다. 자, 보셨죠? 이제 월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월봉으로 가보면 그냥 음봉을 그리고 있는 수준이에요. 왜냐? 지난달 저가를 아직 붕괴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월봉은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봉 기준으로 볼 때는 매도가 가능한 15,363에서 이제 눌림이 발생하고 있는데, 월봉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 전봉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고 조정을 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월봉은 조정, 연봉은 이제 하락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 월봉은 아직 상승에 힘이 있고 연봉은 하락에 힘이 있기 때문에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난달 저가를 붕괴한다. 지금 9월 18일이니까요. 아직 월봉은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저가를 붕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예, 저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을 하겠죠. 물론 저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저가 투자 심리도가 만약에 하락을 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8월 달에 저가를 깬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고 흐름을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월봉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저점이죠. 여기만 붕괴하지 않으면 여기는 이렇게 해서 매수해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봤을 때 15,363은 매도의 기준선이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난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계속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고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하고 있어요. 보시면 고가는 상승, 저가도 상승이에요. 그런데 매트릭스를 보면 이게 9월, 10월, 11월, 12월, 그죠? 1월에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2월 달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구조가 계속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승하려면 고가를 상승시키고 저가를 상승시켜야 됩니다. 고가는 상승시켰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저가를 붕괴하면 이렇게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게 되죠. 그럼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게 되면 12월 달까지는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2월 달까지는 하락의 힘이 지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지난 8월 달에 저가를 9월 달에 붕괴할 경우 12월 달까지 하락세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자, 저가 투자 심리도를 한번 붕괴하게 되면 여기랑 높이가 같아져요. 근데 요 위치가 잘 보세요. 여기가 저가가 요 지점이 가장 높은 저가예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낮은 저가는 여기입니다. A. 그런데 지금 거기보다 더 낮아졌어요. B가 A보다 높아요. 투심은 낮은데. 그런데 같은 높이의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나온다라는 거는 A를 향해 간다는 거죠. 여기가 12,400선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지난달에 저가를 붕괴한다라는 거는 저가 투자 심리도가 최저치로 떨어진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저가 투자 심리도가 최저치로 떨어진다라는 건 A, 12,400선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힘이 12월 달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8월 달에 저가를 붕괴하면 12,400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12,400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정작 12,400에 갔을 때 도달한 시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12,400에 도달해서 그게 9월이든 아니면 10월이든 도달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21,000을 갈 수 있을까요? 12,400에 도달해서 21,000이라는 숫자는 9,000포인트를 올려야 되는 거죠. 정말로 나스닥 지수를 하나 별도로 만드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2,400선에 도달했을 때 나스닥 지수가 연말까지 21,000으로 갈까요? 1644로 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달의 저가를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아마도 1644로 가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난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반대로 지난달 저가만 붕괴하게 된다면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 1644까지 가는 첫 번째 관문을 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올해가 3개월이잖아요. 9월을 지나면 3개월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락세가 상당히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으로 갔는데 독특한 흐름이 보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로 가볼게요. 이번 주는 끝났으니까 다음 주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다음 주예요.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고가 중에 제일 높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제일 높아요. 고가 중에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요 고가가 이걸 A라고 할게요. A. 그럼 여기 B예요. 근데 고가 투자 심리도는 여기서 낮아졌어요. 그쵸? 여기가 C예요. 근데 C의 상황이 되면서 B하고 C를 딱 비교해 보면 C가 더 낮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가는 여기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C 이번 주에 지난주보다 고가를 낮춤으로 인해서 다음 주에 만들어지는 고가는 B의 고가보다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직 높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 못 넘으면 저 B로 향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4주간 이후예요. 그러니까 저 B의 고가가 얼마냐면 14,794거든요. 14,794, 14,794인데 여기를 가야 되는 목표가 생겼는데 그 목표까지 가는데 시간이 4주나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달 내내 그리고 10월달 일부까지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저가를 보겠습니다. 저가는 여기죠. 여기가 제일 높고 D, 그러니까 이게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2. 근데 지금 2보다 F가 더 낮아요. 여기가 더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가를 깨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2로 가야 돼요. 여기도 당구장 표시. 그러면 저가가 얼마냐? 14,423이요. 만약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깬다.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깬다면 우선 14,794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14,794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는 14,423을 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효 시간은 1주.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에 3거래일 동안은 우리 장은 열리지 않으니까 다음 주 시작했을 때 급격한 반등이 나오는지 아니면 이번 주에 저가를 깨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 대비 나스닥 선물 지수의 하락폭이 커요. 그 얘기는 이번 주에 저가를 깰 수도 있는 의지가 일부 담겨져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주 시작했을 때 체크하셔야 될 건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되느냐예요. 이번 주에 저가가 붕괴된다라는 것은 14,794로 가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는 거고, 만약에 14,794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확률적으로 14,423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14,423이라는 수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달에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봉은 이번 주에 저가를 붕괴하면 14,423까지 가고 싶은 거고, 14,423에 도달하는 순간 월봉의 저가가 붕괴될 거고요. 월봉의 저가가 붕괴되는 순간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면서 최저가 형태의 구조를 다시 완성하게 되고, 그러면 목표가는 12,400 아니군요. 12,397까지가 목표치가 됩니다. 언제까지? 12월 달까지. 그러면 12월 달까지 12,397을 간다라는 거는 결국 21,000 안 간다는 소리고요. 21,000 안 가면 1644로 회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 깨면 주식 사는 건 일단 고민 들어가셔야 되고요. 3거래일 동안 우리 장은 안 열린다 그랬잖아요. 14,794 아래로 내려간다고 보면 앞으로는 주식은 멀리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국장에 대해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지 않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내에 나스닥 지수는 21,000을 가든 1644를 가든 한쪽으로 가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15,363을 넘지 못하면 오히려 상승이 아닌 하락으로 갈 가능성도 높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월봉상 전봉 저가를 연말까지는 한 번도 붕괴하면 안 되는데, 단 한 번이라도 붕괴하면 목표치는 12,397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음봉으로 끝나면서 살짝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는지는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나스닥 지수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